저는 박명자, 올해 67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에서 3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 재민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이제 제 인생 최고의 선물, 손녀 하은이가 곧 돌을 맞이합니다. 매일 아침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가게 문을 열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반찬을 만들고,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으면 곧장 아들네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며 말합니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괜찮아, 수진아. 하은이 보는 게 내 낙이야. 요즘 할머니 잘 알아봐? 네. 어머니? 이제 할미 소리도 흉내내요. 수진이는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힘들어 보입니다. 눈가에 희미한 다크서클이 보이고 말수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보물입니다. 할미 왔어, 우리 하은이. 보고 싶었지? 하은이가 제 볼에 뽀뽀를 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지난 10년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대를 이어줄, 제 외로운 노년을 함께 해줄 손주를요. 그렇게 기다린 하은이가 세상에 온 지 벌써 11개월입니다. 거실 벽에는 하은이 100일 사진, 돌 사진 예약 확인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진아, 돌잔치 준비는 다 됐어? 네. 어머니? 예식장도 예약했고 돌반지도 주문했어요. 그래. 내가 평생 끼고 있던 금반지도 하은이 줄 거야.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거거든. 저는 손가락에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60년을 제 손가락에 있던 이 반지가 이제 손녀에게 갈 차례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정말이지 요즘 수진이는 뭔가 마음에 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재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 힘들지 않아? 아니야. 하은이 보는 게 무슨 힘들어. 그래도 엄마 나이가 이제 67인데 무리하지 마. 재민이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재민아, 돌잔치 때 친척들 다 부를 거지? 응. 엄마, 걱정 마. 다 연락했어. 큰데 고모도 오신대? 응. 다들 하은이 보러 온다고 했어.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제 손주 자랑 온 세상에 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은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돌잔치는 2주 후입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한복집에 들러 하은이 돌복을 맞춰야 하고, 모레는 예식장에 가서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지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생을 기다린 이 순간이 코앞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명자야, 손주 돌잔치 2주 남았다며? 축하해. 30년 지기 친구 오키가 반찬을 사러 들어오며 말합니다. 그래, 오키야. 너도 그날 꼭 와야 해. 당연하지. 근데 며느리는 요즘 어때? 괜찮아? 응? 왜? 지난주에 시장에서 봤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고. 애 키우느라 힘든가 봐. 오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요즘 부쩍 말이 없고 미소도 줄었습니다. 정말이지 애 키우느라 힘든 게 당연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네 집에 갔습니다. 하은이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옆에 놓인 며느리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안에서 물건들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화장품,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 저는 무심코 가방을 주워 세우며 흘러나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봉투가 손에 잡히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무 글씨도 없지만 안에서 서류가 만져집니다. 정말이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인공임신 중절 동의서. 날짜는 2022년 3월 15일. 임신 주수 24주 6개월. 환자 이름 이수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건 2022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하은이를 지우려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였습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방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리 다 하셨어요? 응, 수진아. 다 했어.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 먼저 갈게. 저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지우려 했다고요? 임신 6개월이면 이미 배가 불러올 때인데요.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만약 며느리가 하은이를 지우려 했다면 그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혹시 하은이가 정말 며느리 아이가 맞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붉어진 눈. 오늘 가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 없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입니다. 인공임신 중절 동의서. 그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주, 제 보물 하은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 합니다.
제 손주의 진실을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며느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나 혼자 갈게. 재민이는 늦게 들어오라고 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학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는 주부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 세상에서 혼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울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아기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미 왔어, 하은아. 하은이가 제게로 기어왔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와 관련된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하은이 재우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 1시간 후 하은이는 방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어제 내가 내 가방을 정리하다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더욱 세게 쥐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봤어. 낙태동의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응, 말해봐. 하은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결혼 2년 차에 불임 진단을 받았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4번이나 했어요. 하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매번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었어요. 재민 오빠가 회사 후배랑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민이가 제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오빠가 집에 들어와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오빠가 다른 데서 아이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그런데 그 여자가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아이만 낳고 해외로 가겠다고 했대요.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랑 그 여자가 합의를 봤어요. 5천만 원을 주고 아이는 제 명의로 출생신고를 하기로요. 저는 반대했어요. 진짜로 반대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수진아,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야. 엄마도 손주 원하시잖아. 내가 아이 못 낳는 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했어요. 그 여자가 임신 9개월까지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고 저는 그 아이를 받아서 마치 제가 낳은 것처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은이가 며느리 아이가 아니라고요? 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고요? 그럼 그 낙태 동의서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임신했었어요. 3년 전에 기적같이 자연임신이 됐어요. 하지만 오빠가 수진아, 미안해. 근데 이미 미영이가 임신 6개월이야. 둘 다 낳으면 어떡해. 내 아이는 지워야 해라고 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제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지만 오빠는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바람 피운 거 알면 엄마 충격받으실 거야 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갔어요. 임신 24주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 시기에 낙태는 위험합니다라고 말렸지만 저는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는 도망쳤어요. 수술대에 눕기 직전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다가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느리의 울음이 잦아들고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아, 그럼 하은이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미영이가 출산했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마치 제가 낳은 것처럼 연기했어요. 어머니도 친척들도 모두 속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년 내내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하은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은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로요. 밤에 울 때 안아주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 아이가 제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자고 있는 방을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우려 했던 제 친아이 생각도 나요. 그 아이는 어땠을까? 얼굴은 어땠을까?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손주를 그렇게 바랐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은 거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가, 재민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민이, 제 아들, 평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요. 수진아, 재민이는 지금 뭐라고 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척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자고 해요. 그럼 그 여자는? 정미영이라는 사람은? 부산으로 갔어요. 5천만 원 받고 다른 남자랑 재혼했대요.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손주 하은이는 며느리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 며느리는 1년 내내 거짓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고, 심지어 며느리는 자기 친아이를 지우려다 유산까지 했다니요. 모든 것이 제 아들 재민이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돌잔치는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하은이는 하은이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1년 동안 제가 키웠잖아요. 이제는 진짜 제 딸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키우면서 동시에 자신이 지우려 했던 친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수진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많이 울었어. 네,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네? 너는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아니, 대단한 여자야.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며느리네 집에 남았습니다. 며느리 옆에서 함께 자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당장 불러내서 따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며느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며느리의 친아이까지 지우게 만들다니. 핸드폰 화면에는 재민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세 통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집에 안 들어와? 전화 좀 받아.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오늘은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하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잠이 안 와. 같이 하자.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우유를 먹는 하은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누구인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진아, 네. 어머니? 하은이 얼굴 보니까 재민이 닮았네.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요. 미워해야 하는데 오빠 얼굴이 보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은이는 제 손주가 맞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의 피를 받은 제 손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잔치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초대장을 받았고 예식장도 예약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돌잔치를 열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의 진짜 엄마 정미영은 어디 있을까요? 내일은 아들과 대면해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듣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하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네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하은이와 함께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며느리 아이가 아니라니. 제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니.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 친아이를 지우려다 유산까지 했다니. 정말이지 이 모든 일이 제 아들 재민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보통 7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오늘은 회사 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7시 20분, 저는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갔지만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7시 25분,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제 목소리에 아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 가야 해서. 회사는 나중에 가. 지금 당장 나랑 얘기해야 해.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근처 공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나한테 할 말 없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이. 그 이름이 나오자 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은이가 수진이 아이가 아니라며?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라며? 그리고 수진이는 자기 아이를 지우려다 유산했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아들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뺨을 감싸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수진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바람 피우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가 손주를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제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때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는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야? 그래서 수진이 친아이까지 지우게 만든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나 지금 너 보기 싫어. 내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아. 엄마,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줬지만 그것도 금방 눈물에 젖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평생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 만들어 팔아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며느리의 친아이까지 지우게 만들다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통, 20통, 30통.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구 오키가 서 있었습니다. 명자야, 너 왜 가게 문 안 열어? 다들 걱정하고 있어. 저는 오키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키야, 어머, 명자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오키가 저를 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고백, 아들의 불륜, 하은이의 출생 비밀, 오늘 아침 아들과의 대면까지. 오키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재민이가 그런 짓을. 오키야, 나 어떡하면 좋아? 일단 진정해. 물부터 마셔. 오키가 부엌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명자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야. 수진이? 응. 수진이가 지금 제일 힘들 거야. 1년 동안 혼자 그걸 감당했잖아. 오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에만 빠져서 며느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도 생각해야지.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알아. 나도 알아. 재민이는 글쎄, 그 놈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수진이 편에 서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키야, 수진이가 이혼하고 싶다는데 당연하지. 나라도 이혼하겠다. 그럼 하은이는? 수진이가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1년 동안 키웠으니 진짜 엄마나 마찬가지지. 오키의 말에 저는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오키야, 나 결정했어. 뭘? 나는 수진이 편이야. 재민이가 뭐라고 하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수진이 편에 설 거야. 오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명자야. 그리고 하은이도 수진이가 키워야 해. 그게 하은이한테도 좋은 거야. 맞아. 수진이가 1년 동안 밤새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간호했잖아. 그게 진짜 엄마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오키야, 나 며느리네 가봐야겠어. 그래, 가봐. 수진이 지금 많이 불안할 거야. 오후 2시, 저는 다시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 들어가도 돼?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하은이가 아기 매트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손주입니다. 비록 며느리가 낳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제 손주입니다. 수진아, 앉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침에 재민이 만났어. 며느리의 몸이 굳었습니다. 뺨 때렸어. 7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아들 뺨을 때렸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나 결정했어. 어머니? 나는 내 편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민이가 뭐라고 하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너 편에 설 거야. 어머니. 그리고 하은이도 내가 키워야 해. 너 말대로 1년 동안 내가 키웠잖아. 너가 진짜 엄마야.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집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재민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는 재민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수진아,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하은이도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돼! 하은이는 내 딸이야!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행세를 해? 엄마, 너는 수진이를 배신했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수진이 친아이까지 지우게 만들었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또 그 소리야?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재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지금 당장 이 집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분간 수진이 얼굴 보지 마. 엄마, 여기 내 집이에요. 내 집이면 뭐해? 수진이가 싫다는데. 나가.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너 정신 차리라고 시간 주는 거야. 엄마, 나가. 지금 당장. 재민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몇 가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 일단 이혼은 하고 싶어요. 하은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1년 동안 진짜 제 딸처럼 키웠거든요. 며느리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며느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는 어떡하죠? 돌잔치 2주 후입니다. 이미 친척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취소해야 하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은이는 죄가 없잖아요. 돌잔치는 해줘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은이한테는 평생 한 번뿐인 돌잔치예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은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하은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 수진아. 그럼 돌잔치는 하자. 하지만 네? 재민이는 부르지 말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와 하은이가 방에서 자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이혼을 원하고 아들은 집에서 쫓겨났고 돌잔치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의 진짜 엄마 정미영은 어디 있을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5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됐어? 재민이 집에서 쫓아냈어. 잘했어. 그런데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진이 편에 서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래, 명자야. 내가 대단해. 오키야,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하은이 진짜 엄마.
정미영이라는 사람 말이야. 응,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하은이한테 관심은 없을까? 오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 사람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하은이 엄마인데 알 권리는 있잖아. 재민이한테 물어봐.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미영이 하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법적으로는 친모니까 권리가 있을 텐데. 그럼 수진이는 하은이를 잃게 되는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편입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수진이가 키워야 합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가게를 닫았더니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어디 아팠어? 전화도 안 받고. 아니야, 그냥 좀 일이 있어서. 미안해.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미영, 하은이의 진짜 엄마.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은이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요? 오후 3시쯤 가게에 손님이 없어졌을 때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야. 엄마. 재민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정미영. 하은이 친엄마 말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 알려줘. 엄마. 왜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은이 친엄마인데 돌잔치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지금 다른 남자랑 재혼했어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연락처는 있겠지? 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저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수진이가 아직 내 얼굴 보기 싫어해. 엄마, 재민아, 너 지금 어디서 자? 회사 근처 고시원이요.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한심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건강 챙겨. 그리고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해.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왔습니다. 정미영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영 씨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박재민 어머니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무슨 얘기를요? 하은이 얘기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가게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하은이의 친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뒷방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끓이고 의자를 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 50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단정한 단발머리, 평범한 직장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들어와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은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과 바람을 피운 사람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미영 씨, 하은이. 알아요?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보고 싶지 않아요? 미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어요? 1년 동안 자격이 없어서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제 딸을 팔았어요. 5천만 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출산하고 병원에서 딱 한 번 봤어요. 하은이를. 그때 너무 예뻤어요. 제 얼굴을 닮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안아보고 싶었어요. 우유도 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 하은이가 나와요. 저를 보고 웃어요.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안으려고 하면 사라져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미영 씨, 왜 그랬어요? 왜 돈을 받고 아이를 포기했어요? 미영은 한참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었어요. 뭐라고요? 제 친어머니요. 위암 사기.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회사원이었지만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민 오빠가 5천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아이만 포기하면.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의한 거예요? 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미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돌아가셨어요. 작년 여름에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1년 후에 재발했어요. 결국 제가 엄마도 잃고 딸도 잃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바람을 피우고 돈을 받고 아이를 판 사람.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엄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미영 씨, 지금은 뭐해요? 부산에서 회사 다녀요. 작년에 재혼했어요. 남편은 알아요? 하은이 얘기, 네.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이해해줬어요. 좋은 사람 만났네요. 네. 감사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지금 하은이에요. 미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하은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너무 예뻐요. 눈물이 뚝뚝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밥은 잘 먹나요? 아프진 않나요? 잘 먹어요. 건강해요. 수진이가, 제 며느리가 잘 키우고 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영 씨, 하은이 돌잔치가 2주 후예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도 돼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왜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낳아준 건 미영 씨예요. 하지만 키운 건 수진 씨잖아요. 미영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하은이 사진 가끔씩 보내주실 수 있나요? 몰래? 멀리서라도 하은이가 잘 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미영 씨, 네, 하은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수진이가 잘 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믿어요. 부탁드려요. 미영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미영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무거웠습니다. 32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잃고 딸도 잃고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오늘 미영이 만났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아, 네. 듣고 있어요. 그 사람 하은이 보고 싶어 하더라.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했어. 수진이가 진짜 엄마라고.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 우리랑 똑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 수진아, 미영이가 하은이 사진 보내달라고 하던데. 보내줘도 될까? 며느리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보내주세요. 정말? 네. 저도 제 아이를 유산했잖아요. 그 마음 알아요. 낳은 아이를 보지 못하는 마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도 똑같이 아플 거예요. 제가 하은이 키우는 동안 미영 씨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수진아, 사진이라도 보면서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대견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다니. 수진아, 너 정말 착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하은이의 친엄마를 이해하다니. 정말이지 수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사진 보내줘도 된다고 했어요. 가끔씩 보내드릴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지만 하은이 사진이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 복잡합니다. 낳은 엄마, 키우는 엄마, 바람 피운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모두가 하은이를 사랑하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영을 용서했고 미영은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 재민입니다. 재민이는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수진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돌잔치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2주 후면 하은이 돌잔치입니다. 이 복잡한 가족사를 안고 우리는 하은이의 첫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며느리와 함께 돌잔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복도 맞춰야 하고 돌상도 준비해야 하고 예식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에게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비록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은이만큼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서 돌상 준비물을 사러 다녔습니다. 쌀, 실타래, 책, 돈, 마이크까지 전통적인 돌잡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고르며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하은이가 뭘 잡을 것 같아? 글쎄요. 어머니? 요즘 마이크 장난감을 좋아하던데요. 그럼 가수 되려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정미영이에요. 미영이었습니다. 미영 씨? 무슨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하은이를 딱 한 번만 직접 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 씨, 멀리서라도 좋아요. 얼굴만 보고 갈게요. 제발, 한 번만. 미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영 씨, 제가 수진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미영이한테 전화 왔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는데 며느리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며느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죠. 어머니? 정말? 네. 저도 미영 씨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재민 오빠도 불러요. 재민이도? 네. 네 사람이 다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피하고 숨기고 따로 만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겠어, 수진아. 내일 오후 6시에 우리 집으로 다들 오라고 할게.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세 사람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 미영, 그리고 수진. 내일 오후 6시 제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저는 집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50분 먼저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도 데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하은이도 있어야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재민이 거실로 들어오자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며느리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후 6시 5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하은이를 꽉 안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현관에서 얼어붙은 채 수진과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재민은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앉으세요, 미영 씨. 미영은 조심스럽게 재민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차를 따라 놓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가 더 이상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예요. 세 사람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돌잔치가 일주일 남았어요. 그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먼저 말해볼래? 며느리는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재민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재민 오빠와 살 수 없어요. 1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고 제 아이까지 잃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1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밤에 올 때 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 웃음도 첫 말도 제가 들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한테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해 주세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포기할게요. 정말요? 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돈 받고 하은이를 넘겼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하은이 진짜 엄마예요. 제가 낳았지만 키운 건 수진 씨잖아요.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양육권 포기 각서요. 제 남편이랑 같이 공증받아 왔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 씨,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하은이 얼굴 좀 봐도 될까요? 며느리는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하은아. 미영의 손이 떨리며 하은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은이는 미영을 보고 웃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게 컸구나.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며느리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하은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하은이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잃었어. 나 때문에 1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며느리는 재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재민 오빠, 늦었어요. 수진아, 1년 전에 사과했어야죠. 제 아이를 지우라고 하기 전에 고백했어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재민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줘. 한 번만. 안 돼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때문에 완전히 끝낼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하은이 만나는 거 허락할게요. 대신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세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저는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재민아, 네. 엄마, 너 지금 어디서 자? 고시원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자. 혼자 있으면 더 망가질 것 같아. 네. 엄마,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네, 미영 씨? 돌잔치에 제가 가도 될까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오세요, 미영 씨. 정말요? 네, 하은이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오셔야죠. 미영은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잘못, 현재의 아픔, 그리고 미래의 약속. 모두가 울었고, 모두가 사과했고, 모두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하은이를 안고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재미는 고개를 숙인 채 저는 혼자 남아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찻잔을 치우고 휴지를 버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혼자 고통받았을 거예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도 사랑해. 우리 하은이 아름다운 돌잔치 만들어주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하은이 돌잔치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잡하고 아프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비록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랑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은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며느리가 평화를 찾기를, 재민이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미영이가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돌잔치를 3일 앞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떡 주문을 확인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예식장에 최종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하은이 한복을 찾아왔고 재미는 고시원에서 나와 제 집에서 지내며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부산에서 토요일 아침 일찍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부산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명자 어머님 되시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미영 남편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영 씨 남편분?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미영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사고요? 오늘 오전에 병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계단에서? 왜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임신 중이었어요. 8주 차였는데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에. 미영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계속 우시면서 하은이 얘기만 하세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부산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입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가 사고가 났어. 병원에 입원했대. 뭐라고요? 임신 중이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유산했대.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부산까지? 하은이는? 하은이도 데리고 갈게요. 미영 씨가 하은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어, 수진아. 재민이도 데리고 갈게. 서울역에서 만나자. 네. 어머니? 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당장 준비해. 부산 가야 해. 부산요? 왜요? 미영이가 사고 났어.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후 5시 KTX. 저와 재민, 며느리와 하은이, 네 사람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고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2살. 이미 한 번 딸을 포기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아이마저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2시간 반 후 우리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 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미영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 씨는요? 지금 입원실로 옮겼어요. 3층 302호실입니다. 상태는 어때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계속 울기만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남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는 이미 한 번 아이를 잃었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 봐도 될까요?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미영이가 하은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재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나야?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미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제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미영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하은이를 안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하은이 데려왔어요. 미영의 눈이 하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수진 씨. 저는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아이를 잃었어요. 두 번째예요. 며느리는 침대 옆에 앉아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하은이도 잃고, 이번 아이도 잃고. 저는 엄마 자격이 정말 없나 봐요. 아니에요. 미영 씨. 며느리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 씨는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아니에요. 저는 돈 때문에 하은이를 팔았어요. 그래서 벌 받는 거예요. 미영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은이를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미영 씨, 하은이 안아보세요. 안 돼요. 저는 자격이. 괜찮아요. 안으세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하은이를 가슴에 품는 순간 미영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은이는 미영을 보고 손을 뻗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엄마는 너를 안아볼 자격이 없는데. 미안해.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미영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영 씨. 우세요. 많이 우세요. 두 여자는 하은이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미는 창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영이 진정하고 하은이를 며느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진 씨. 감사해요. 하은이 안아볼 수 있게 해줘서. 천만에요. 미영 씨, 돌잔치. 저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몸 먼저 추스르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재민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미영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넌 하은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아이까지 잃지 않았을 거야. 재민 씨.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이용했어. 5천만 원으로 아이를 산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재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진심으로 미안해.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 씨. 저도 동의했어요.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재민 씨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미영아,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과거는 돌아보지 말아요.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아직 남편이 있잖아요. 언젠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수인 씨가 잘 키워줄 거니까. 저는 믿어요. 며느리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 씨,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돌잔치 사진 보내드릴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밤 9시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미영 남편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아니에요. 미영 씨 잘 돌봐주세요. 네, 제가 평생 지킬게요.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 며느리는 하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조금 미뤄볼까 해요. 저와 재민이 동시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영 씨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잖아요. 만약 혼자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하은이한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며느리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 오빠, 당장은 용서 못해요. 하지만 시간을 줄게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상담 받아야 해요. 가족 상담. 우리 셋이 같이. 알았어. 받을게.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땐 정말 끝이에요.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 안 해. 재민은 며느리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손을 뺐습니다. 천천히 해요. 아직은 손잡을 마음이 안 들어요. 알았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밤의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이는 며느리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도, 엄마가 둘이라는 것도,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도 그저 사랑받으며 자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미영 씨한테 가자고 해주셔서요. 덕분에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잘 됐네, 수진아.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나 열심히 할게.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부산까지 다녀오고 미영을 만나고 며느리의 마음 변화를 보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드디어 토요일 하은이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닦았습니다. 60년을 제 손가락에 있던 이 반지가 오늘 손녀에게 갈 것입니다. 아니, 며느리에게 갈 것입니다. 오전 9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김포의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금색 풍선, 하은이 첫돌 현수막, 그리고 돌상에는 알록달록한 과일과 떡, 돌잡이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재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며느리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하은이 정말 예쁘다. 하은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분홍 한복을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할미 왔어, 하은아. 하은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미,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명숙, 재민 고모, 사촌들, 그리고 시장 친구들까지 모두가 하은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명자야, 손주 진짜 예쁘다. 하은이 엄마 많이 닮았네. 명자야. 복 받았어.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랑스러운 하은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하은이 부모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재민과 며느리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하은이를 안고 재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아빠 박재민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은이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하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할머니께서 축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객석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은이 할머니 박명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은이 돌잔치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품에 안긴 하은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하은이는 며느리 수진이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은이는 제 아들 재민이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1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키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수진이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기적같이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수진이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세상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병원 수술대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져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친아이를 잃고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웠습니다. 1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손주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제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며느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1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밤에 울 때 안아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 웃음도 첫 말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친엄마를 용서했습니다. 객석 뒤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친엄마는 여기 계십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정미영 씨, 32살입니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돈을 받고 딸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매일 밤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꿈에서 딸을 보고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미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미영 씨는 두 번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병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영 씨는 두 번 아이를 잃었습니다. 한 번은 돈 때문에, 한 번은 사고로.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 아들에게 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는 죄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태어났지만 하은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제 며느리는 하은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저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빼서 며느리에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 반지 60년을 내 손가락에 있었어. 시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어머니, 너한테 줄게. 너는 하은이 진짜 엄마니까. 저는 며느리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섰습니다. 수진 씨, 미영 씨, 감사해요. 하은이 잘 키워줘서. 며느리는 하은이를 안고 미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한 번 더 안아보세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이를 가슴에 꽉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은아,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오키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제 동생 명숙도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참 하은이를 안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진짜 엄마예요. 잘 부탁해요. 네, 잘 키울게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은이를 사이에 두고 객석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오후 12시 돌잡이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이를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쌀, 실타래, 책, 돈,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하은이, 무엇을 잡을까요? 사회자가 재미있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마이크. 하은이는 가수가 되겠네요.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재민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야, 정말 대단해. 저런 얘기를 다 하다니. 오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오키야. 잘했어. 진실을 밝히는 게 맞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는데 다들 이해해주더라. 당연하지. 너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수진이가 대단한 거지. 며느리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고생 많았어. 하은이 잘 키워. 우리가 응원할게.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영은 구석에서 조용히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몸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네. 노력할게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오후 3시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미영도 부산행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떠나기 전 며느리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수진 씨. 연락해요. 가끔씩. 네. 미영 씨, 사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저와 며느리, 재민, 그리고 하은이만 남았습니다. 예식장을 정리하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고마워. 뭐가? 기회를 줘서.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며느리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 오빠, 다음 주부터 상담 시작이에요. 알아. 꼭 갈게. 그리고 당분간은 어머니 집에서 지내요. 알았어. 며느리는 하은이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응, 고마워. 수진아,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6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돌이 지나 15개월이 되었고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일 저녁 며느리네 집에 들러 하은이를 돌봐줬습니다. 토요일 오후 며느리네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하은이가 저와 며느리 사이를 오가며 걸었습니다. 하은이, 하은이. 그래, 우리 하은이. 잘 걷네.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겨 깔깔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좋아요.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은 잘 받고 있어? 네. 재민 오빠랑 같이 매주 목요일에 받고 있어요. 재민과 수진은 지난 6개월간 가족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어때?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엔 일찍 퇴근해서 하은이 목욕시켜주고 주말엔 같이 공원도 가요. 잘 됐네. 그리고 거짓말 안 해요.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가끔 그때 생각하면 화도 나고, 당연하지. 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여요.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게. 며느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요. 천천히.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강한 여자야.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가능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 버텼을 거예요. 수진아,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민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재민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우리 하은이, 재민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수진아, 저녁은 내가 할게. 삼겹살 사왔어. 정말? 고마워. 재민과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다음 주에 미영이 올라온대요. 미영이? 네, 3개월 만에요. 하은이 보러 온대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요. 수진아, 괜찮아요. 미영 씨도 하은이 볼 권리 있어요. 며느리는 정말 변했습니다. 증오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미영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네 집 거실에서 4사람과 하은이가 모였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 어서 오세요. 미영은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하은아. 안녕. 하은이가 미영을 보고 웃었습니다. 미영은 하은이를 안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네. 걷기도 하고. 네. 요즘 너무 활발해서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하은이와 한참 놀아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 다시 임신했어요. 6주 차예요. 며느리가 놀라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미영 씨. 감사해요.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나을 거예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수진 씨가 하은이 잘 키우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씨, 잘 될 거예요. 꼭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재민과 미영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가족은 기적 같았습니다. 2년 후 하은이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저는 69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재민, 수진, 하은이, 그리고 저까지 4사람이 모였습니다. 할미, 나 그림 그렸어. 하은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하은이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야. 아빠, 엄마, 할미, 그리고 나.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하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과 남편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영은 8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고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준호 많이 컸죠? 네. 정말 귀엽네요. 하은이가 아기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저 아기 뭐야? 저 아기는 준호라고 해. 미영 이모가 낳은 아기야. 미영, 이모. 하은이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웃으며 하은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아, 안녕. 안녕. 하은이가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하은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은이는 이해할 것입니다. 두 명의 엄마가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녁을 먹으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뭐라고?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모범, 사례래요. 며느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중심을 잡아주셔서.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지.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재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담도 빠짐없이 받고, 수진이 말도 잘 듣고, 하은이도 잘 돌보고. 알아, 재민아. 엄마가 다 알아.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약속해요. 재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이제 자연스럽게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 오빠, 많이 변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완전히 용서한 건 아직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재민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 남편이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은이는 그런 어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래, 하은아. 행복하면 우는 거야? 그래. 때로는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 하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 9시 미영 가족이 먼저 떠났습니다. 수진 씨,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미영 씨, 연락해요. 하은아, 잘 자. 안녕.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민과 수진은 하은이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뭐가? 늘 우리 곁에 계셔서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제가 준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수진아,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낳아주신 엄마보다 더 큰 엄마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나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에 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이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재민과 수진은 여전히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올해 4살이 됩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해할 것입니다. 미영은 부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 하은이를 만납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에서 떡을 빚으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상처를 입혀도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니까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며느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하은이가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할미 하고 외치며 제 품에 안길 것입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재미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중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서로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며느리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미,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미 왔어.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미,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그래, 보여줘. 하은이가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재민이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저녁은? 제가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지금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